사람들은 늘 말했다. 저 집은 손주 바보 할머니가 다 키우지.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순 씨의 마음속은 늘 쓰라렸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무심한 말투, 남몰래 홀로 감당해온 세월이 주름마다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할머니는 손주 민준이의 등하굣길 도시락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우리 민준이는 오늘도 잘 먹으려나. 하지만 문틈 사이로 들린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는 그 따뜻한 속삭임을 무참히 짓밟았다. 아, 진짜. 애도 아닌데 도시락 좀 그만 싸요. 친구들한테 촌스럽다고 소리 듣는 거 몰라요? 차갑게 내리찍는 말투. 뒤이어 들리는 건 설거지통에 던져지는 그릇 소리. 아들은 늘 그렇듯 아무 말 없이 지갑만 챙겨 회사로 향했다. 할머니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말했다. 정성이야. 정성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거든. 지혜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정성? 어머님 정성으로 키워서 이런 상황 된 거 아닐까요? 민준이 공부나 제대로 봐주세요. 그게 진짜 할머니 역할이죠. 말끝에 담긴 뼈가 너무도 깊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 위에 놓인 손주 이름표를 바라봤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왜 그렇게 눈물겨운지. 그러나 이 집안의 불씨는 훨씬 오래전부터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느리의 무시는 최근의 일이 아니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부터 느껴졌던 미묘한 거리감, 할머니가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돌아오지 않는 정,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툭 던졌던 한마디. 우리 가족은 셋이에요. 그 말은 할머니를 가족 밖으로 밀어냈다. 하지만 손주만은 달랐다. 시간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비 오는 날에도 민준이는 할머니를 꼭 잡아 끌며 말했다. 할머니가 있어서 난 좋아. 그 한마디가 할머니를 버티게 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누구도 모르게 손주를 위해 평생 숨겨온 진실이 있었다. 언젠가 밝혀지면 이 집안이 흔들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저 손주에게만큼은 상처가 가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그날 저녁, 며느리와 아들 부부는 갑작스레 여행을 간다며 할머니에게 아이만 맡기고 가버렸다. 우리도 좀 쉬어야죠. 어머님도 집 좀 지켜주세요. 휴대폰을 흔들며 예약 완료 화면을 보여주는 며느리의 얼굴엔 배려라곤 일도 없었다. 문이 쾅 닫히고 집안은 낯설 만큼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오래된 의자에 앉아 텅 빈 현관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너희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그날 밤 모든 진실을 향한 연쇄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할머니의 심장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은 것도, 어둑한 부엌에서 쓰러진 몸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도 모두 이 집안의 운명이 바뀌기 직전의 징조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손주 민준이가 울먹이며 외쳤다. 할머니 왜 대답 안 해? 그 순간부터 숨겨져 있던 30년의 진실이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침 햇빛이 부엌 창을 통해 살며시 스며들고 있었다. 정순 씨는 허리가 굽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전기밥솥을 열었다. 쌀뜨물 냄새와 갓 지은 밥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몇십 년을 해온 일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우리 민준이 먹을 거를 준비할 때면
어딘가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밥을 오물오물 먹던 손주의 모습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해서 그런지 맛있다. 그 웃음소리에 하루 피로가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부엌 뒤편에서 들린 문소리는 그 따스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어휴, 또 도시락 싸고 계시네. 며느리 지혜였다. 아침부터 이미 기분이 상한 듯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다.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 말투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었다. 도시락을 그만 싸라는 말 뒤에는 애 좀 그만 참견하라는 더 큰 메시지가 깔려 있었다. 정순 씨는 작은 목소리로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조금 떨릴 뿐 마음은 쉽게 올라오지 않았다. 민준이가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점심시간에 따뜻한 밥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지혜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건 애가 어머님 비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칼끝 같았다. 정순 씨가 멈칫하며 도시락통을 닦던 손도 떨렸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애만 챙기시는 것도 좀 그래요. 제 입장도 있으니까요. 우리 애만?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이는 언제나 자신이 키웠다. 아들 부부가 바쁘다는 핑계로 일찍 맡겨놓고는 돌봄의 거의 모든 부분을 그녀에게 떠맡겼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무 챙긴다는 말이라니. 나도 지혜 너. 말끝을 흐리며 며느리를 달래려 했지만 지혜는 이미 듣지 않았다. 그때 아들인 철수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출근 준비를 마친 듯 넥타이를 매고 있었지만 표정은 며느리와 같은 선상에 있었다. 엄마, 지혜 말 좀 들으세요. 그는 말투부터 지쳤다는 듯 했다. 요즘 엄마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정순 씨는 찬물 한 컵을 마신 듯 식은 기분이 들었다. 아들의 말이 가장 아팠다. 분위기라니 내가 뭘 그렇게 해. 철수는 답하지 않고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더욱 가혹했다. 엄마 좀 적당히 하세요. 문이 닫히며 정순 씨 주변엔 갑자기 세상이 텅 비어버린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민준이는 정순 씨의 삶에서 유일한 위로였다. 아들이 결혼해서 집을 나간 뒤 홀로 지냈던 시절 얼마나 쓸쓸했는지는 누구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민준이가 태어난 건 삶이 다시 피어나는 듯한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에 가려져 빛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래도 손주만큼은 그녀에게 따뜻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슬리퍼 끌고 뛰어와 할머니 하고 안겼다. 그 아이의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난로 같다. 할머니는 철수와 지혜가 민준이를 맡기고 외출하는 날도 많았지만 그걸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하루였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게 간섭으로 보였나 보다. 애는 우리가 키울게요. 어머님은 그냥 좀 편하게 계세요. 라는 말을 지혜는 자주 했다. 그런데 막상 본인들이 바쁠 땐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잘 되면 자기 덕, 문제 생기면 할머니 탓이었다. 정순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꾹 참았다. 가족이니까 손주를 위해서 아들이 상처받지 않게. 그런데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점심이 지난 오후 지혜가 집안 청소를 하다 말고
갑자기 할머니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열어젖힌 순간 정순 씨는 약간 당황했다. 왜 그러니? 지혜는 정순 씨의 옷장문을 열며 살폈다. 어머님 요즘 옷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당황했다. 이거 다 오래된 거야. 너한테 부담 안 주려고 새로 산 것도 없고. 근데요, 지혜는 팔짱을 끼며 툭 내뱉었다. 저희 집 살림, 어머님이랑 같이 하면 좀 힘들어요. 뜻밖의 말이었다. 너와 철수가 사는 집에 내가 뭘 그렇게 힘들게 하니? 그냥요. 아무래도 독립해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독립?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이제 조용한 공간이 필요해요. 아이도 크고 둘만의 시간도 있어야 하고요. 말끝에 담긴 뉘앙스는 나가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순간 할머니의 목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러나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은 해묵은 슬픔이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이었나? 지혜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님, 이번에 남편하고 여행 예약했어요. 이참에 생각 좀 해보세요. 여행? 그 말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그동안 좀 비켜주라는 의미였다. 할머니의 손등엔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아들 철수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철수야, 지혜가 낮에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더구나. 철수는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다. 엄마, 그건 좀 오해시겠죠. 지혜가 그렇게 말할 리가. 아니다.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철수는 눈을 들지 않았다. 엄마도 솔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 애 키우고 둘이 살 공간도 필요하고 엄마가 너무 이것저것 관여하면 지혜도 힘들잖아요.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관여라니. 나는 그냥 민준이 뒷바라지 조금 도와준 것뿐인데. 조금이 아니라 많이죠, 엄마. 철수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엄마가 너무 애를 잡고 있으니까. 잡다니? 할머니는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한 번도 그 아이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아들이나 며느리가 정작 아이에게 무심할 때조차 아이를 품어주며 채워주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잡는다라니.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했다. 엄마, 그냥 지혜 말 좀 들어주세요. 우린 우리가 결정할게요. 정순 씨는 그 대답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왔다. 할머니, 왜 우리 민준이? 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눈을 굴리며 말했다. 오늘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질렀죠? 할머니는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조심히 웃어 보였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민준이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난 알아요. 엄마가 가끔 할머니한테 나쁘게 말하는 거. 아이의 말은 예상보다 무거워. 할머니의 가슴을 꿰찔렀다. 할머니는 내가 지켜줄게. 아이의 작은 목소리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컸다. 이 아이를 지키려고 자신이 평생 감춰온 그 진실을 묻어두고 살아온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그 진실이 이제 더는 묻혀 있을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며느리와 아들이 여행을 떠나는 날, 지혜는 마지막까지 차갑게 말했다. 저희 이틀 동안 집 비울 거니까 어머님은 그냥 알아서 잘 계세요. 알아서 잘 계세요? 그 말은 우린 신경 안 써요 라는 말과 같았다. 철수는 며느리 뒤에서 고개만 까딱했다. 문이 쾅 닫히자 집안엔 깊은 정막만 흘렀다. 정순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구나.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오랜 세월 숨겨놓았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여는 순간 허공에 오래 묵은 비밀의 향기가 피어올랐다. 사진 한 장, 편지 한 장, 그리고 아들이 모르는 며느리가 절대 용서하지 못할 손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단 하나의 진실. 이걸 이제는 꺼내야 하나. 할머니의 손이 상자 위에서 멈췄을 때 그녀의 가슴은 이미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쓰러졌다.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다음 날 아침 집안을 울리는 민준이의 절규 소리가 온 동네에 퍼졌다. 할머니, 할머니, 왜 일어나지 않아요? 이 순간부터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진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할 만큼 싸늘했다. 전날 며느리와 아들 부부는 여행 가방을 현관에 내놓고 기분 좋다는 듯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엄마 아빠 여행 갔다 올게. 잘 지내고 할머니 말 잘 들어. 지혜는 형식적인 말만 해놓고 정작 아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여행이라는 자유를 얻은 것에만 집중한 얼굴이었다. 철수 역시 무심했다. 그는 출근할 때도 그렇듯 시계를 한번 보고 엄마 몸 아프시면 연락 주세요. 하고는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 말 속엔 진심이 없었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렸다. 정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운을 느꼈다. 문이 닫히고 잠시 후 현관을 울리던 지혜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남았다. 우리 없는 동안 제발 사고 좀 안 나게 조심하세요. 사고? 그들은 단 한 번도 할머니 건강을 걱정하며 했던 말이 아니었다. 언제나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의미였다. 차량이 멀어지는 소리를 듣고 난 뒤 집안은 마치 누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 고요했다. 정순 씨는 그 고요함을 이겨내려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어지럽고 손끝이 떨렸다. 내가 너무 늙었나? 이제는 얘들한테 짐이 되는 걸까? 그녀는 오래된 의자에 앉았다. 그 어떤 날보다 피곤했다. 어제 며느리와 아들의 말이 갈비뼈 사이 깊숙이 박혀 아팠다. 그 순간 손주 민준이가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오늘도 도시락 싸줘요. 학교 끝나고 바로 먹을래. 그 말만큼은 정순 씨의 마음을 다시 붙잡았다. 그래, 우리 민준이 먹고 싶은 걸로 싸줄게. 그녀는 억지로라도 힘을 끌어내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눈이 흐릿해지고 귀에서 웅웅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왜 이리 어지럽지? 나 왜 이렇게 숨이? 그녀는 잠시 손잡이를 붙잡고 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을 잃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점점 멀어져 갔다.
순간 바닥으로 쓰러지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민준이는 책가방을 내려놓으려다가 부엌에서 들린 소리에 깜짝 놀랐다. 할머니. 그는 두 손으로 할머니를 흔들었다. 정순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할머니, 제발 제발 눈 떠. 아이는 손을 벌벌 떨며 집에 있는 랜드폰을 들었다. 경찰인지 119인지 헷갈렸지만 본능적으로 숫자를 누르고 있었다. 여기 우리 집에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숨도 잘 못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응급대원들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혈압 떨어졌습니다. 환자 의식 없음. 바로 들 것. 민준이는 울면서 따라 외쳤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 아이는 덜덜 떨며 들것이 구급차에 실리는 걸 보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이는 부여잡지 못하고 소리쳤다. 할머니, 제발 제발. 구급차는 빠르게 출발했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비어있는 골목에 길게 이어졌다. 응급실은 바쁘고 긴장감이 넘쳤다. 정순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장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의사는 짧게 말했다. 고령 환자입니다. 탈진, 고열, 심장 박동 불규칙. 최근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준이는 의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칠 뿐이었다. 할머니 왜 아팠던 거 말 안 했어요?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민준이에게 다가왔다. 혹시 보호자인가요? 저 손자예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가 최근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료를 꾸준히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다. 가족들 사정 때문에 병원비를 아끼시려는 것 같다고 며칠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민준의 눈이 크게 떨렸다. 할머니가 병원비 때문에요? 네. 손주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특히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지 않다고.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할머니가 나 때문에 참은 거예요?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그러나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왜 할머니는 혼자 눈물 흘리셨을까? 왜 며느리와 아들은 그토록 차가웠을까? 왜 아빠는 항상 할머니에게 날 선말만 했을까? 그때 정순 씨의 가슴 위로 낡은 상처 자국 하나가 보였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아, 저 흉터요? 할머니가 오래전에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일이 가족과도 관련됐던 것 같다고. 민준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사고? 가족과 관련? 그게 무슨 말이지? 한편 그 시각 부부는 여행지의 리조트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여보, 여기 너무 좋다. 역시 쉬어야 돼. 지혜는 신나게 말하며 SNS에 인증샷을 올렸다. 철수는 맥주를 마시며 웃었다. 그러게, 엄마가 있으니까 편하긴 하지. 둘은 할머니 걱정은 하지도 않았다. 민준이의 전화가 오지 않는 것이 그저 평소처럼 잘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민준이의 번호였다.
지혜는 사진을 고르느라 바빠봤지 않았고 철수는 애가 또 뭐야? 여행 왔다고 했는데 하고는 느릿하게 통화를 받았다. 아빠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뭐?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병원이야. 할머니 숨도 잘 못 쉬어. 빨리 와줘 제발. 철수는 멈칫했다. 지혜도 그제야 상황을 눈치챘다. 뭐야? 무슨 일이야? 철수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다. 엄마가 쓰러졌대. 지혜는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불편한 기색이 더 컸다. 아니 왜 하필 지금? 여행 첫날인데. 그 말은 민준의 울음소리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철수는 말없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도 지혜는 투덜거렸다. 아 진짜 이래서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는 거라니까. 그 말이야말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온전히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리조트를 빠져나오는 차 안 철수는 계속 핸들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행의 여유는커녕 30년 전의 기억이 겹쳐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도 그랬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정순 씨 혼자 그를 키워냈다. 일도 병행하느라 몸이 망가졌고 어느 날 과로로 크게 다쳤다. 그 사고가 할머니 가슴에 깊은 흉터다. 철수는 그날을 떠올릴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심한 아들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럼에도 그는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어머니를 짐처럼 취급했다. 하지만 방금 들은 전화 한 통, 그 울먹이는 민준의 목소리가 그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엄마가 쓰러졌다고? 철수의 심장은 수십 년 묻어두었던 죄책감에서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할머니가 그동안 숨겨온 진실이 자신과 아들,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큼 엄청난 것이란 사실을 민주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축 늘어진 채 할머니가 누운 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의사 한 명이 다가왔다.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민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의사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의식 회복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아주 오래도록 지속된 것 같네요. 민준의 가슴이 또 찢어졌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을 혼자 견뎌온 거예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간호사 한 명이 말했다. 보호자분, 할머니께서 의식을 조금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는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 문을 열려는 순간 간호사의 한마디가 아이의 발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의료 정보 이상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래 숨겨진 가족의 상처를 알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다. 민주는 숨을 삼켰다. 할머니에게 무슨 비밀이 있나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할머니가 깨어나면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은 거대한 파동의 시작이었다. 한편 지혜는 병원으로 오고 있는 차 안에서도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 아니, 우리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죄야? 왜 꼭 우리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철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그런 말할 때인가? 엄마가 쓰러졌다고 했잖아. 그래도 솔직히 당신 엄마는 너무 민감해. 자기 멋대로 하고 애를 너무 끼고 살고. 그 말은 날카롭게 이어졌다. 솔직히 말하면 난 처음부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반대였어. 철수는 순간 핸들을 꽉 잡았다. 그건 그만 얘기하자. 아니, 아니야. 이 기회에 말할래. 나는 우리 가족이 셋이면 된다고 생각해. 시어머니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 그 말은 철수의 가슴을 강하게 찔렀다. 어릴 적 할머니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우는 장면이 떠올랐다. 철수야, 제발 사람으로 좀 살아다오. 사람답게. 그때 그는 너무 어렸고 왜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철수와 지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아직 복도에 앉아 있었다. 눈은 붓고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민준아. 철수가 다가가자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아빠, 할머니가 제가 전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에 철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문이 조금 열리고 담당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조금 안정되셨습니다. 대화는 조금만, 그리고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히 병실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눈을 떴고 철수와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닌 그저 오래된 슬픔이었다. 철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음은 한순간 뜨겁게 흔들렸다. 너에게 말 못한 게 너무 많다. 철수는 멈춰섰다. 엄마 무슨 말이야? 정순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너희 결혼 전에 지혜에게도 나에게도 말 못한 일이 있었지. 지혜의 눈초리가 올라갔다. 저한테요? 그래. 너희 둘에게 숨긴 게 있어. 철수는 숨을 삼켰다. 대체 뭔데? 할머니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너희가 몰랐던 30년 전 그날의 진실이야.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고 지혜는 당혹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고 민주는 자리에서 몸을 움찔했다. 그날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너희 가족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가슴에 난 오래된 흉터를 손끝으로 가리켰다. 이 흉터가 생긴 날 너희가 알아야 할 모든 게 시작됐지. 그 말과 함께 심장 모니터가 조금씩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서둘러 들어오며 외쳤다. 환자분, 너무 무리하셨어요.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마지막 말을 힘겹게 내뱉었다. 그 진실은 너희 아들 민준이에게도 관련이 있다. 철수는 숨을 멈춘 채 할머니를 바라봤다. 민주는 눈을 크게 뜬 채 손을 덜덜 떨었다. 지혜는 경악한 듯 입술을 앙다물었다. 30년 전 감춰진 사건. 이제 그 이야기가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민준이에게도 관련이 있다. 그 한마디는 철수와 지혜,
그리고 어린 민준의 가슴에 마치 폭탄처럼 떨어졌다. 심장 모니터가 불안하게 뛰며 간호사들이 재빨리 들어와 할머니의 상태를 점검했다. 지금 더 말하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이 위험해요. 하지만 이미 할머니의 눈은 서서히 감겨가고 있었다. 지금 당장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듯 손끝이 떨렸지만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할머니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철수는 큰 충격에 빠졌다. 대체 무슨 말이야? 민준이랑 관련 있다니. 철수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지혜는 혀를 차며 말했다. 저런 말할 기운도 없으신데 괜히 드라마처럼 과장하시는 거겠죠. 지혜야,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아니 그럼 뭐야? 30년 전 일이 지금 우리 애한테 무슨 상관인데? 그 말은 선을 넘었다. 철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민주는 병실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울고 있었는데 그 모습도 지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철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지혜야, 내가 지금 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진짜 중요한 거야. 지혜는 비웃었다. 그래요. 시어머니 말은 다 중요하죠. 나는 계속 제외고 그 말은 철수의 마음에 깊은 금을 넣었다. 지혜가 짜증을 내며 나가려던 순간 울먹이던 민준이 갑자기 일어나 외쳤다. 엄마, 할머니 말 왜 안 믿어요? 지혜는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봤다. 민준아, 너까지 왜 그러니?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한 번도 저한테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지혜는 당황했다. 뭘 알아? 민주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말하는 거 나 다 들었어. 지혜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아, 그건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난 미안한 게 많다고. 아이의 말에 철수조차 놀랐다. 미안하다니? 엄마가 왜 너한테? 민주는 고개를 흔들었다. 저도 몰라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슬프게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철수의 심장을 뜨겁게 찔렀다. 철수의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던 날, 그는 다투다가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버렸다. 그날 밤,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왔다. 어린 철수는 그 피비린내와 함께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사건 이후 철수에게 한마디 했었다. 철수야, 너는 아버지 같은 사람 되지 마라. 그 말의 이유를 철수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단지 폭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이면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었던 것 같았다. 엄마가 왜 그날 그렇게 다쳐 있었지? 그때 지혜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30년 전이면 당신 아버지가 집 나간 때 아니야? 철수는 차갑게 말했다. 지혜야, 지금 그 얘기 농담처럼 하지 마. 지혜는 당황한 듯 팔을 꼬며 말했다. 그냥 그런 줄 알았지. 하지만 그 말은 철수에 계속 잠겨있던 기억들을 천천히 자극하고 있었다. 잠시 후 철수와 지혜
민준이 모두 복도에 앉아 있을 때 아까 그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대화 가능하신가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죠? 간호사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환자분께서 며칠 전 상담사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가 팔짱을 꼈다. 도대체 뭔데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환자분이 30년 동안 가족들에게 숨긴 죄책감이 있다고 하셨어요. 죄책감? 철수는 놀랐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건으로 인해 자식에게도 손주에게도 평생 갚지 못한 빚을 지고 산 기분이라고요. 지혜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무슨 죄책감이요? 시어머니는 늘 잘못한 게 없다고. 간호사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환자분은 늘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주와 관련해선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고 말하셨어요. 그 말에 세 사람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 순간 지혜가 폭발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비밀이 뭔데요? 왜 자꾸 빙빙 돌려 말해요? 철수가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혜야, 지금 화낼 때가 아니야. 왜 아니야? 당신 엄마는 맨날 피해자인 척하고 나는 항상 나쁜 사람 취급하고. 철수는 짐짓차분히 말했다. 그게 아니야. 이번에는 엄마가 뭔가 정말로 숨기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 지혜는 더 크게 소리쳤다. 그래서 그게 뭔데? 대체 우리 애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래? 민준이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만해요, 제발. 그러나 지혜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도 말해봐.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어? 그 말은 철수의 마음을 크게 건드렸다. 나도 엄마가 왜 그렇게 아프도록 다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뭐라고? 그래서 지금 엄마가 깨어나면 처음 듣게 될 진실이 나도 있는 거야. 지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때 병실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환자분, 의식 돌아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철수가 다가갔다. 엄마, 할 말이 있다면서. 그게 뭐야?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으려 했고 간호사가 도와주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다. 그녀는 3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온 무게를 드디어 내려놓겠다는 듯 입을 열었다. 철수야, 그날 내 아버지가 집을 나가던 날 철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널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일이 있다. 공기가 멈췄다. 지혜는 숨을 삼켰고 민주는 손을 꽉 쥐었다. 그날 내 아버지가 너를 데려가려 했었어. 철수는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난 널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을 밀었어. 숨소리 하나 없는 침묵. 그때 생긴 흉터가, 그때 내 아버지가 다친 것도 모두 내가 한 일이야. 철수는 어지러워 뒤로 물러났다. 엄마가 아버지를 밀었다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게 두려웠어. 지혜도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 순간 찾아왔다. 할머니는
힘을 짜내듯 가장 중요한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민준아. 민준은 눈을 크게 떴다. 너에게 미안했던 이유는 너희 부모가 모르고 있는 진짜 가족의 이야기 때문이야. 철수와 지혜는 동시에 외쳤다. 무슨 말이야? 할머니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말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지켜야만 했던 아이야. 그 순간 심장 모니터가 크게 울리고 간호사들이 급하게 몰려들었다. 철수와 지혜는 충격에 얼어붙었고 민주는 울며 외쳤다. 할머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데요? 그러나 할머니는 진실을 남겨둔 채 다시 의식을 잃었다. 병실의 심장 모니터는 불안정한 리듬을 반복하고 있었다. 철수, 지혜, 민주는 할머니의 침대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마지막에 남긴 할머니의 말, 너는 우리 가족이 지켜야만 했던 아이야. 그 한 문장이 세 사람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몇 시간 뒤 정순 씨는 천천히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든 숨을 내쉬었지만 표정은 맑아져 있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갔다. 엄마 이제 말해줘요. 도대체 민준이가 왜 지켜야 할 아이라는 거예요? 지혜도 함께 서 있었다. 마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지. 더 늦기 전에. 그녀는 손을 들어 천천히 가슴 위에 흉터를 가리켰다. 이 흉터가 생긴 날, 너희 아버지는 나를 밀치려 했고 나는 너를 안고 있었지. 철수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나를? 그래. 그 사람은 너를 데려가려고 했고 나는 그걸 막으려다. 이 상처를 얻었어. 철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평생 어머니에게 쏟아냈던 냉정한 말들이 모두 뇌리를 후벼 팠다. 엄마 나는 그렇게 큰일이 있었던 줄도 모르고 넌 몰라도 됐어. 나는 내가 상처받지 않길 원했으니까. 할머니는 손을 들어 철수의 볼을 쓰다듬었다.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한테 숨겼다는 건 뭔가요? 왜 결혼 전에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지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에게도 미안한 일이 있었지. 지혜의 얼굴이 굳었다. 사실은 내가 첫 아이를 유산했던 날, 너희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지혜는 놀라 숨을 삼켰다.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그날 밤 나는 몰래 병원 앞까지 갔었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어. 지혜의 눈이 흔들렸다. 왜요? 내가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날 문 밖에서 들린 말이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다. 지혜는 겁이 난 듯 물었다. 무슨 말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셋이면 돼. 너희 둘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지. 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말은 자신이 가볍게 뱉었던 말이었다. 어머님, 그건 제가 그땐 너무 힘들어서. 알아. 그래서 너를 원망한 적은 없어.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너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더 조용히 살려고 했지. 지혜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떨었다. 저 그렇게 말한 줄도 몰랐어요. 지금까지의 갈등이
모두 하나의 오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지혜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이제부터였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럼 민준이는 왜 지켜야 했던 아이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아이를 바라보았다. 민준의 눈은 불안에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가족에게 온 축복이었단다. 민준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너희 엄마가 첫 아이를 잃고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지. 그때 나는 매일 밤 기도했어. 지혜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기도요? 그래. 너희가 다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는 절대 아버지처럼 불행한 환경에 놓이지 않게 해달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키고 싶었어. 내가 힘든 집안의 공기를 느끼지 않게, 불행이 대물림되지 않게. 철수는 숨을 멈춘 듯 바라보았다. 민주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너는 소중한 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너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이었으니까. 그 순간 지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항상 원망만 하고.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너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 말에 지혜는 더 크게 울었다. 그때 그동안 조용히 울고만 있던 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엔 어른보다 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저 사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마다 저 때문에 싸우는 줄 알았어요. 철수와 지혜는 동시에 아이를 바라보았다. 민준아, 그건.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화내는 것도 제가 할머니랑 너무 친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저 일부러 할머니한테 덜 다가가려고 한 적도 있어요. 지혜의 눈이 크게 떨렸다. 민준아,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민준은 울부짖었다. 할머니는 저한테 제일 잘해주는 사람인데 제가 할머니를 멀리하면 엄마가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는 지혜의 가슴을 무참히 찢어 놓았다. 지혜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엉엉 울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힘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야. 철수도 눈을 감았다. 부모로서 아들로서 너무 많은 것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 철수는 할머니의 침상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만 행복하면 됐어. 지혜도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저도 어머님을 가족으로 대할게요. 그동안 너무 모질었어요. 정순 씨는 미약하게 웃었다. 모질긴. 우리는 서로 오해만 했던 거야.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너는 이 할머니의 살아있는 기쁨이야. 민준은 할머니 품에 안겼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장면은 30년 동안 엉켜있던 가족의 매듭이
조용히 풀려가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했다. 가족은 병실에서 조촐한 식탁을 차렸다. 철수는 말했다. 이제 우리 셋이 아니라 넷이 함께 사는 가족이 되자.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니요. 다섯이죠. 우린 할머니까지 포함해서 진짜 가족이에요. 할머니는 눈물 짓고 웃었다. 그래. 드디어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창밖의 햇살은 부드럽게 병실을 비추었고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할머니, 이제는 울지 마요.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가족이란 피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란다. 그 말은 가족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